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회원인 MBC 해직 기자 이용마입니다. 2014년 대한민국은 과거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에 국가기관이 대대적으로 개입해 국민의 권리를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불법을 저지른 정부는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종북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만들자는 국민과의 약속은 실종되고 공공부문 민영화가 국민의 동의 없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살 청년 참여연대는 다시 신발끈을 묶습니다.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나라, 권력이 국민에게 복종하는 나라, 특권층만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에 회원이 되어 함께 뛰어주세요.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번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오늘 또 세월호 참사 관련 소식인데, 예. 요즘 주요 신문의 지면 중요한 자리를 장식하고 있는 기사들은 언론과 관련된 기사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예. KBS 보도국장, MBC 보도국장이 입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양대 공영방송의 보도 책임자. 그들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자, 일단 KBS 보도국장이 교체가 됐죠. 백운기 씨로 말입니다. 자, 신임 인사를 할 시점에 또 다른 구설수에 휘말렸습니다. 백운기 KBS 신임 보도국장이 임명 전날 청와대 관계자와 접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KBS 노조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노조 취재 결과 지난 11일 낮 3시쯤에 보도국장 후보 가운데 한 사람으로 거론되던 백운기 씨가 청와대 근처에서 모 인사와 접촉한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근거는 무엇이냐? 배차 기록표입니다. 배차 기록표를 보면은 이 백운기 씨는 업무상 이유로 오후 3시 10분부터 4시 50분까지 차량을 썼는데요. 예. 행선지가 청와대 이렇게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예, 회사 차량을 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접촉한 인사가 누군지는 노조가 밝히지는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일단 어디로 갔는지 행선지만 적혀 있었을 뿐인데요. 예. 자, 노조 측은 결국 이제 보도국장 임명을 앞두고 청와대에서 면접을 본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노조 측은 또 백운기 씨의 자질 문제도 거론했는데요. 백운기 국장과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 고등학교 동문이라는 거는 뭐 공지의 사실이죠. 백운기 국장은 2009년에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 캠프 특보였던 김인규 사장의 옹립을 주도했고 이후에도 끊임없이 편파보도 시비에 휘말렸던 인물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김인규 사장이 이제 출근하려고 할 때 출근 저지 투쟁을 받았거든요. 노조로부터. 그럴 때 선글라스를 끼고 앞길을 털었던 예. 사람이 바로 백운기 씨입니다. 저는 그 사진 보고 경호원인 줄 알았습니다. 뭐 심리경호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자, MBC 김장겸 보도국장 지금 또 도마 위에 올랐지요. 어제 한겨레 보도가 있었고요. 어제 한겨레에서 김장겸 국장 실명이 거론됐는데 오늘 한국일보가 신면에 실은 기사에는 김장겸 국장의 실명이 거론되진 않았고요. 보도국의 또 다른 간부로 이렇게 지목이 됐습니다. 지난달에 있었던 편집회의에서 유가족을 두고 완전 깡패네, 유족 맞아요.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오늘 한국일보가 한겨레 기사에 이어서 그런 기사를 냈는데 이와 관련해서 사측의 해명도 실었습니다. 보도국 간부들이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부인했다는 겁니다. 보도국 간부들이라고 했죠. 예. 김장겸 국장 외에 박상후 전국부장 기자들에게 뭐하러 거길 조문으로 가느냐. 차라리 잘 됐다. 그런 놈들은 조문해 줄 필요가 없다라고 유족들을 비난했다는 그런 주장이 또 언론노조 MBC 본부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측은 이런 발언들 자체가 없었다라고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파문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18개 MBC 계열사 소속의 기자들이 최악의 오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단원고 학생 전원 구조라는 오보는 이건 뭐 실수에 의한 오보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명백한 오보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전국 18개 MBC 계열사 소속의 기자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목포 MBC 기자도 포함됩니다. 목포 MBC 기자들이 목포 해양경찰서장에게서 구조자가 160여 명이라는 말을 듣고 서울 MBC 전국부에 4차례나 알렸지만은 이것이 묵살됐다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한편 그제는 MBC 기자회 소속 서울 MBC 기자회 소속 기자 121명이 자기 회사의 세월호 보도를 비판하면서 참담하고 부끄럽다라는 반성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예. 경향신문에 난 MBC 기자의 멘트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세월호 침몰 사고 보도 이후 KBS에는 항의도 오고 분노 표출도 있지만 예. MBC에는 항의도 없고 손가락질도 없다. 네. 아예 기대도 관심도 없는 것이며 언론사로서의 신뢰가 무너져가고 있다. 예. MBC 기자회의 성명 발표 상당히 늦었다는 거죠. 이제서야 그런 입장을 밝혔는지 또 이런 진정성을 가늠할 수 있는 행동이 없다는 점. 예. 성명서만 떨렁 한 장 나오고 행동이 없다는 점. 이게 MBC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기대를 접은 요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예. 기자들 사이에서 가끔 하는 말입니다. 네. 악플보다 더 심각한 건 무플이다. 예. MBC 기자들 항의도 없고 국민들의 분노도 없다. 네. 이 상황을 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률 급락하고 있죠. JTBC가 이제 거의 뒤집을 시점에 이르렀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자, 이 김장겸 국장 발언이 정말 사실이라면 이거 사실은 김시곤 KBS 보도국장보다 더 심한 거 아닙니까? 유가족들을 상대로 해서 완전 깡패네 유족 맞느냐 이런 말이 진짜 김장겸 국장 입에서 나온 거라면 이거는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없겠죠. 자, 꽃 같은 자식을 잃고 비탄에 젖은 세월호 유족들. 이분들이 국회의원과 교수, 방송사 보도 책임자들의 연이은 막말에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누구냐? 새누리당 권은희 한기호 의원이지요. 예. 실종자 가족, 유족 사이에 불순 분자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김호월 홍익대 겸임 교수, 이 사람 유족들 미개하다 이런 말도 했었고, 아시는 대로 김시곤, 김장겸 두 KBS, MBC 보도국장의 이런 유족 비하 발언까지. 도대체 얼마나 더 죽어야 후련하시겠습니까? 왜 이리들 잔인하십니까? 네, 이번에 딸을 잃은 최모 씨가 한 말입니다. 한겨레 기자에게 말이죠. 아무리 우리 유족들이 자식을 지켜주지 못한 죄인들이지만 손가락질을 받을 일을 한 적은 없습니다. 제발 이제 가만히 좀 놔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같은 처지의 김모 씨도 가슴을 후벼 파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도끼로 내리찍느냐. 죄 없이 죽어간 아이들을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양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들도 인간이라면 더는 초상집에서 박수치는 일 좀 그만하라. 이렇게 울먹였습니다. 숨진 단원고등학교 학생 또래의 청소년들도 어른들의 행태에 대해서 인간에 대한 예의를 상실했다라고 분노했습니다. 안산 경환고 다니는 3학년 학생 김혜성 군은 잇따른 막말은 우리 사회가 무엇을 상실했는지를 보여준다. 인간이 갖춰야 할 책임, 양심, 공감이라는 최소한의 마음가짐을 지니지 못한 사람들의 행태다. 엘리트가 모였다는 정치권, 학계, 언론계에서 나온 막말들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부패하고 성장만을 바라보며 달려온 미성숙 사회인지 보여준다. 이렇게 입침을 놓았습니다. 국회의원, 대학 겸임교수, 보도 책임자보다 낫네요. 이 김혜성 군. 잇따른 이런 폭언에 참다 못한 유가족들은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비하 글들을 수사해달라면서 이 유족들이 안산 단원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자, 선체 내부가 점점 붕괴되고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내부 칸막이가 장시간 바닷물에 노출되면서 바닷물이 흡수돼서 휘어지는
약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지요. 예. 수색 구조팀은 대형 장애물을 치우거나 벽을 뚫어서 새로운 진입로를 개척해서 수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작업이 쉽지 않아서 수색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선체 내부가 붕괴되고 있는 지역, 이 구간은 안산 단원고 여학생들이 머물렀던 객실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1차 수색 작업이 진행될 때에도 많은 내부 장애물 때문에 정밀 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재수색이 꼭 필요한 구역이었는데 말이죠. 전문가들은 사고 해역 수색 현장을 방문해서 잠수사에게 칸막이의 재질과 조립 형태를 설명하고 진입 방법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책본부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대책을 찾지 못했다. 네. 그래서 제목이 이렇습니다. 기사 제목이요. 대책 없는 대책본부. 경향신문 3면에 있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경향신문 10면을 보니까 말이죠. 전국의 재난정보를 실시간 수집, 전파하는 안전행정부 중앙안전상황실이 세월호 침몰 사고를 언론 보도를 통해서 뒤늦게 확인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충격적인 보도를 실었습니다. 안전행정부 외청인 소방방재청이 인명구조를 위해 헬기를 출동시킬 때까지도 침몰 사실을 전혀 모르는 깜깜이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자,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자료에서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요. 해경구조 인력이 현장에 도착한 다음 청와대와 총리실에 이 같은 사고 상황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예. 사고 당시에 상황실을 필두로 한 재난정보 시스템이 전혀 가동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놀랍지도 않은 사실입니다. 예전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망했을 때 그것을 조선중앙TV를 보고 알았다던 국가정보원의 예. 김학기 때 우리 기억할 겁니다. 우리 기억합니다. 이번에 안행부 상황실도 텔레비전을 보고서야 침몰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안보, 안전에 무관심한 정권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김정일 사망과 관련해서는 발생 시점이 MB정부 때이긴 했습니다만은 MB 때부터 이어지고 있는 보수 정권 아닙니까? 안전, 안보만은 자신 있다. 이러던 정권 아래에서 온 국민과 함께 주요 기관들이 이 정보를 알게 되는 현실 참 한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예. 우리 사회 지도층이라는 사람들, 머리는 엘리트일지 모르겠지만 가슴은 인간 이하인 사람들이 많죠. 그렇습니다. 예. 구조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선일보 일면을 보니까 말이죠.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사나 공공기관 임원의 절반이 소관부처 전현직 공무원이나 정치인 출신 낙하산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조선일보가 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에 공개된 선박안전기술공단, 가스안전공사, 승강기 안전기술원 같은 안전 관련 공공기관 12곳의 이사회 구성원 122명의 이력을 전수조사해 봤더니 소관부처 전현직 공무원이 44명, 36%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학계, 정치권 순이었다고 합니다. 관피아, 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지요. 이 관피아와 전문성이 부족한 정치권 낙하산 출신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서울신문 오늘 일면 제목은 이렇습니다. 벌써 잊어버린 정부, 이런 제목인데요. 관피아와 유관한 내용입니다. 정부가 퇴직 관료를 포함해서 발주청 소속 기술사들에게 특급 기술자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려다가 발목이 잡혔습니다. 예. 국토교통부와 한국기술사회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서 심의하려다가 돌연 취소했습니다. 국무회의 안건은 실무 담당자는 물론 관계부처 차관회의까지 거쳐서 상정된다는 점에서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이 상정 취소가 된다는 거, 이 극히 드문 일이란 거지요. 이번 안건은 기술사 업무를 관장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국무총리실에 이건 안 된다라는 의견을 전달하면서 상정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겁니다. 퇴직 관료들에게 특급 기술자 자격을 부활시키는
방안을 추진했다는 건데 이것이 바로 관피아를 척결하겠다. 이런 여론 또 그동안 정부가 공언해 왔던 바와 배치된다는 것이죠. 예. 예. 국토부는 다음 주에 이걸 다시 상정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 때문에 없앴던 제도입니다. 퇴직 관료에게 특급 기술자 자격을 주는 거. 이거를 대구 지하철 참사로 없앴는데 세월호 참사가 난 지 얼마나 됐다고 이 국면에 이걸 부활시키려 했다는 거죠. 그래서 벌써 잊어버린 정부란 제목이 가능합니다. 시스템만의 문제인가? 중앙일보 권석천의 시시각각 칼럼을 보면은 그것만은 아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칼럼 제목이 이렇습니다. 시스템이 우리를 구한다고? 예. 내용을 소개해드리죠. 한 대학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현장에 시스템에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는 공무원들이 가장 잘 압니다. 머리 좋은 그들이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일을 하려고 할까요? 현실은 모른 채 그럴듯해 보이는 이론을 제시해줄 교수들을 부르겠지요. 그렇게 또 위기를 넘기겠지요. 아주 싼 값에. 시스템은 아주 중요하다. 다만 시스템이 우리를 구조해 줄 것이라고 믿는 것은 오산이다. 착각이다. 우리 아이들을 위기에서 구해줄 수 있는 건 선장, 해경, 장관, 총리, 대통령 같은 사람들이다. 그들이 몸과 마음을 바쳐서 움직여줘야 생명을 건질 수 있다. 스펙이 화려하다고 신망이 높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진정성과 용기, 열정과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인터넷 포털 다음에 연령별 인기 기사를 보면 40대 여성과 10대 여성의 인기 뉴스 1위는 여전히 세월호 기사다. 40대가 비통한 엄마의 심정이라면 10대는 친구들이 자신이 배 안에 갇혀 있는 듯한 동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군들의 공통점은 부하들에게 저 사람을 따라가면 내가 살 수 있다는 공감을 심는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에게 정부만 믿으면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는가? 계획도와 청사진으로 또다시 가만히 있으라는 안내 방송을 리플레이하는 거 아닌가? 거울 앞에 서듯 정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네, 이런 칼럼 내용입니다. 예. 또 다른 칼럼 하나 보겠습니다. 제목이 아주 상당히 눈길을 끕니다. 내가 박 대통령을 지지한 이유. 글 쓴 사람도 주목됩니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입니다. 지난 대선 때 기억하시죠?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함께 개혁적 노선을 겪고 있는 인사로서 박근혜 캠프에 합류했던 인물로 꼽히는 사람이 바로 이상돈 명예교수입니다. 이상돈 교수의 칼럼도 소개하겠습니다. 예. 박 대통령을 도와서 총선과 당내 경선 그리고 대선을 치른 김종인 박사와 내가 박 대통령을 지지했던 이유는 단순하다.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정권은 각기 다른 이유로 실패했기 때문에 이들 정권 하에서 야당 대표와 여당 속 야당이었던 박 대통령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국가 안보와 시장 경제를 존중하는 보수 정치인이지만 통합의 정치를 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대선 과정에서 NLL 공방 같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겪으면서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선거가 끝난 후의 이야기는 다 아는 일이다. 당시 김종인 전 장관과 안대희 전 대법관의 거취는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다. 결국 그 사람들은 다 당을 떠났죠. 예. 대통령 곁을 떠났고요. 그리고 윤창중으로 시작된 인사 참사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이 새 정부 첫 해를 괴롭혔다. 금년 들어서 공기업 개혁, 규제 완화 등 무언가 일을 벌이는 것 같더니 세월호 사건이 터졌다. 이제 상황은 180도 바뀌었다. 박근혜 정권을 보는 민심은 싸늘하다 못해 험악하다. 박영선 의원이 실질적으로 야당을 이끌게 됨에 따라 그동안 여권을 도와주었던 야권의 지리멸렬은 끝났다. 세월호 사건이 없더라도 새누리당 내부의 친박 세력은 이미 쇠락했고 지방자치단체는 비박 전성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기로에선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라고 했던 2012년 초심을 되살려서 국정을 쇄신했으면 한다. 또한 정부의 실패를 볼 정도로 우리는 여유롭지 않다. 이런 내용입니다. 박 대통령이 이럴 줄은 몰랐다. 이런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돈 교수가 국민 눈높이보다는 좀 순진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매우 순진했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 특별히
김기춘 비서실장 이후에 모든 게 좀 바뀌었다. 예. 이런 내용들 포함이 되어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 정권에 있었던 비리 의혹을 파헤치는 것 같더니만 김기춘 실장이 등장한 이후에는 없었던 일이 되고 말았다. 뭐 이런 내용이 있네요, 보니까. 예. 자, 오늘 경향신문과 한겨레 그리고 국민일보를 보게 되면 말이죠. 우리 주변의 세월호를 짚은 내용이 있습니다. 경향신문 일면을 보겠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일하고 있는 삼성전자 서비스 협력업체 수리기사인 최모 씨 이야기가 있는데 아파트 17층 에어컨 실외기 분해 작업을 해야 하는데 구두를 신고 해야 했다고 합니다. 회사는 삼성의 이미지를 위해서 구두와 넥타이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었던 겁니다. 수십 미터 위에서 아무런 보호장구도 없이 비를 맞으면서 구두를 신고 이 실외기 위에 조심스럽게 발을 올렸단 말이죠. 빗물에 쭉 미끄러졌다고 합니다. 순간적으로 오른손을 뻗어서 난간을 가까스로 붙잡았는데 이 충격으로 손목이 골절됐습니다. 손목 골절은 다행이죠. 차라리 목숨을 잃을 뻔했으니까 말입니다. 자, 또 다른 수리기사 역시 삼성전자 서비스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드럼 세탁기 내부를 점검하다가 작동 버튼이 눌려져서 넥타이와 함께 목이 끌려가는 아찔한 경험도 했었다고 합니다. 삼성이 넥타이를 매라 이런 지침 때문에 그 이후로도 계속 넥타이를 매고 있다는 거지요. 자, 임모 씨는 며칠 전에 100kg이 넘는 냉장고를 혼자 옮기다가 허리를 다쳤는데 회사는 치료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금속노조는 전국 48개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 실태를 조사한 결과 최근 3년 동안 21만여 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삼성전자를 고발했습니다. 돈 때문에, 회사 이미지 때문에 안전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현실. 또 다른 세월호 참사를 예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자, 한국의 산업재해 사망자 수 어느 정도일까요? 이라크 전쟁 10년 동안 사망한 미군 병사가 한 해 평균 450명인데요. 지난해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은 한국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 수는 그보다 4배 많은 1929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5.2명이 산업재해로 죽는 셈입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압도적인 산재 1위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에게 일터는 사선을 넘는 전쟁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민주노총은 은폐된 산재를 포함하면은 실제 피해자 수는 통계보다 10배 이상 많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모두 다 비극이죠. 세월호 참사로 금쪽 같은 자녀가 이렇게 떠났다면은 산업재해는 기둥 같은 아버지를 죽음으로 모는 것입니다. 산업재해. 거대 참사가 아니라고 개개별로 벌어지는 일이라고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될 일일 줄 믿습니다. 이 문제 왜 개선이 안 되느냐. 무엇보다도 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산업재해를 막지 못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영국에서는 산업재해 사망 한 명당 부과되는 벌금이 6억 9천만 원인데요. 예. 한국의 1380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위험 업무, 이거를 외주하면서 점점 고용 노동자들의 산업재해가 줄어들고 있는 형편인데요. 예, 대기업들은 사고가 터지면, 우리하고 관계없는데? 저 외주업체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최근에 잇따라 발생한 현대중공업 사망사고도 네. 산재인데 네. 결국 하청업체였고요.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김황식 후보가 이렇게 예리하게 공격을 하니까 말이죠. 거기에 변명하기 급급했었는데 그런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는 지하철 얼마 전 그 추돌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1조를 들여서 해결하겠다 이렇게 밝혀가지고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자, 한겨레를 보면은 말이죠. 사고 대비 물질 취급 사업장 이것도 역시 폭탄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국 만여 곳에 화학시설이 있는데 말이죠. 주민들은 위험성 모릅니다. 잘. 대피계획 당연히 안 세우고 있는 거지요. 자, 법 체계가 구멍이 나는 바람에 제대로
그 주민들이 그 위험 우려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시민단체가 알 권리 보장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 오늘 구면에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예. 국민일보를 보면 말이죠. 노인 요양시설을 점검한 내용이 있습니다. 비상계단 곳곳에 장애물이 있고 비상벨은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고 뭐 예상대로 요양시설 안전관리는 뭐 그냥 허울뿐이다. 요령만 있었을 뿐 사태가 발생했을 때 위험을 피할 길이 없다. 이런 지적을 오늘 일면에 담고 있습니다. 예. 이런 시설 역시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다. 이런 지적이죠. 예. 이런 가운데 오늘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 또 국민일보가 비교적 비중 있게 다룬 기사가 있습니다. 램스터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 서울 특파원 출신의 인물입니다. 지금은 스타트 리뷰인지 경제 에디터인데요. 세월호 충격, 9.11 테러 이후와 비슷하다. 그런데 한국의 지도자 중에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을 비중 있게 싣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가요. 예. 뭐 지도자는 없을지 몰라도 이 언론사들이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신들의 말하고 싶은 바를 이 램스터드 씨가 대신 해준 것 같아서 크게 다룬 거겠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자. 세월호 충격 잊어버리고 이런 얘기를 해요. 램스터드 씨가 했는데 조선 동아일보가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네요. 자, 이 램스터드 씨 주장보다는 전 영화감독 정윤철 씨가 한국일보에 기고한 내용에 좀 더 주목하고 싶습니다. 신자유주의가 부른 비극이다. 이보다 더 정치적인 사건일 수 없다라는 이면 칼럼입니다. 한 학년의 80%가 사라진 이런 참극, 전쟁 중에도 불가능한 비극이다.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이후 20년 만에 다시 되살아난 트라우마 아닌가. 글쎄 세상은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외환위기 이후에 이 땅을 점령한 신자유주의 정부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면서 법이라는 평형수를 빼버리고 언론은 배에 탄 국민에게 가만히 있으라 외치기만 했을 뿐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 비유를 잘했는데요. 선장선원, 이 승객을 마지막까지 구원해야 될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도망가는 현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사람들은 경영 효율화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사람들. 예. 이 칼럼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조선일보 여론조사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선일보가 미디어 리서치에 의뢰해서 서울시장의 여야 후보가 확정된 직후에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어제와 그제 실시한 거죠. 월요일, 화요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와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의 지지율이 20%가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격차가요? 박원순 후보가 53.3%, 정몽준 후보가 32.9%로 나왔다는 겁니다. 4월 11일부터 12일에 실시한 같은 조사에서는 정몽준 후보가 박원순 후보를 48.5대 45.5로 오차 범위 안에서 3%포인트 앞섰는데 한 달 만에 20%포인트 이상 차이로 역전이 된 겁니다. 부동층은 6%에서 13.8%로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이 조사는 서울의 19살 이상 537명을 대상으로 집전화와 휴대전화를 병행한 RDD 방식의 전화 면접 조사로 실시가 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2%포인트, 응답률은 12.2%입니다. 자, 조선일보가 관련해서 상세하게 분석한 그런 기사도 5면과 6면에 실었는데요. 수도권 유권자의 48%가 이번 6.4 지방선거는 중앙정부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중앙정부 심판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런 그 중앙정부 심판론이 한 달 전보다 10%포인트 이상 올랐다. 이런 이야기고요. 77%는 세월호 관련한 개각이 필요하다. 그리고 53%는 특검제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는 겁니다. 자, 한편 그 권역별 후보 지지도도 상당히 눈길을 끄는데 말이죠. 예. 여당 텃밭인
그 강남 지역에서도 박원순 후보가 무려 17%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강남 동쪽, 그러니까 서초, 강남, 송파, 강동 같은 경우 박원순 53, 정몽준 35.8. 강남 서쪽, 그러니까 강서, 양천, 영등포, 동작, 구로, 금천, 관악은 여긴 꼭 박원순 후보 지지율이 강남만 못하네요. 50%. 그래도 강세지요. 그리고 정몽준 32.2% 이렇게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겨레 17면을 가보면은 새누리당 구리시장 후보가 유력한 또 다른 후보에게 불출마를 요구하면서 대가를 제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라고 전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17면에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새정치민주연합 김철민 안산시장 이번에 공천을 받지 못하자 탈당했는데 예, 안산시장 김철민입니다. 새 정치는 없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대표는 세월호 참사로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안산 시민들의 민의를 사정없이 유린했습니다. 안철수 대표 또한 풍선처럼 부풀었던 새정치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가차없이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잘못된 공천을 시민의 힘으로 증명하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을 떠납니다. 안산의 지역구를 둔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 김한길 안철수 두 대표가 있는 의원총회장에서 장례를 치러야 할 사작시장이 탈당을 하고 수천 명의 당원이 실제로 당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세월호 참사로 비통에 빠진 안산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당이 전략공천을 하기 전에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한 사람도 듣지 않은 것은 아무리 선의로 해석해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새정치민주연합의 사선 국회의원으로 이 의총장에 앉아서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광주 정신과 광주 시민을 믿고 어려운 결정을 했다. 광주의 변화와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 여기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광주광역시장 후보를 결정한 새정치민주연합 탈락 후보가 된 이용섭 의원과 강운태 시장 강력하게 반발하며 탈당하는데 김한길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밀실 담합을 통해서 황금연호를 앞둔 5월 2일 심야에 광주 시민들의 뜻을 철저하게 짓밟는 낙하산 공천, 지분 공천을 전격 발표하였습니다. 저는 두 대표의 호남 인물 죽이기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광주광역시장 후보 경선을 묵살하고 밀실 야합 공천을 강행했기 때문에 민주성지 광주를 모독한 반민주적, 반시민적, 독단적 결정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광주의 지역구를 둔 강기정 의원 전략 공천한 윤장현 후보를 지지하고는 있지만 어찌된 일인지 의원총회장에서 김한길 대표와 설전을 벌이는데 아니 부당한 개입을 안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아니 부당한 개입을 누가 해요?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범죄자입니까 국회의원들이. 아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죠 지금. 아니 대표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인 이른바 줄세우기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개혁 공천. 하지만 의원들은 마치 자신들을 범죄자 취급한다며 지도부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전라남도의 지역구를 둔 이윤석 의원도 반발. 당내 공천 문제로 지도부와 대립해온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수석대변인이 김한길, 안철수 두 공동대표에게 당을 떠나라고 요구하는 등 공천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기 사람이 공천되지 못했다고 국회의원들이 반발하는 것 아무래도 뒷북이 아닐까 싶은데 이미 안철수 대표는 따로 신당을 차린다고 할 때부터 이런 말을 했음. 공천권이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기득권이 되어 수많은 물의를 빚어온 점을 지적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기득권 정치를 먼저 청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시끄러운 의원총회가 끝났을 때 이렇게 일축하고 공천이라는 게 정치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서로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잡음이 안 나는 공천은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